안녕하세요. 저는 보통의 50대 주부입니다. 항상 다른 이야기만 듣는 입장이었지만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는 시가와 남편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랬어요. 쓰레기 같은 남편과 속내만 상처를 입는 시가로 많이 힘들었죠. 심지어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답니다.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저는 혼자서도 괜찮을지 걱정하고 막막했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 이혼했고 그 덕분에 현재는 더 잘 살고 있어요. 또한 뜬금없이 남편을 향해 한 방을 날렸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요. 결혼을 망치는 자기의 잘못에 부딪혀 이혼을 결심한 순간까지도 남편은 연정없이 대하지 않았거든요. 넌 나 없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느냐며 비웃기도 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온갖 상처를 주던 그 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시가와 전 남편에게 기댔던 제가 어떻게 만행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사실 내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평탄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6살 때 입양을 가기도 했지만 낯을 많이 가린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었죠. 그래서일까요? 어린 시절부터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사람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이 늘 혼자 다녔죠. 보육원을 졸업한 후에도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공장에 취업했어요. 당시 살던 지방엔 큰 신발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이 정말 힘들다고 유명한 곳이었죠. 그래서일까요? 모두가 일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말 한마디 잘 나누지 않더라고요.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그래도 사람들 때문에 쓸데없는 기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돼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그 공장에서 3년을 일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 해요. 뒤돌아보니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 동료였죠. 같은 라인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은 알 정도로 익숙했어요. 넌 순영이 맞지? 공장장님께서 너랑 나랑 동갑이라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던데, 아, 근데 무슨 일로? 아, 다른 것이지, 이야. 네, 난 사람이야. 그래서 나랑 미팅할 생각이 없으면 나랑 시내에서 미팅하기 싫지 않아? 내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빵 뛰었거든. 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찾아볼 생각이야. 그래서 말하고 돌아서렸는데 그 동료가 귀찮게 계속 따라와. 아, 제발 너라도 나한테 물어볼 사람 없다고 이야기해줘.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4명이라고. 너는 하나니까 남자들은 5분이 다 돼. 응, 알았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우리가 진짜 친구 같지 않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면 친구일 수도 있겠지. 난 그냥 갈게. 그런데 그 동료는 계속해서 미팅을 꼬시려고 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찾아와서 귀찮게 했어. 다른 동료들도 우리를 응시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어.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 결국에는 그 동료에게 말했어. 너 나 따라다니지 마. 나가주면 약속할게. 그리고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라. 알겠지? 알았다고 했어. 그리고 그 주말에 뜻밖의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어. 남자 만날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냥 참석만 했고 나왔어. 그 자리마저 채워줬어. 그런 다음에 적당히 입고 나왔지. 약속 장소인 빵집으로 가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순영아, 여기야 여기. 아, 안 오는 줄 알았네. 전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동료 옆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저까지 포함해 여자는 5명이었고 남자는 6명이라고 들었는데 글쎄 한 명이 더 늘었는지 7명이더군요. 전부 인근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 온 것 같으니까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동료의 적극적인 리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입을 열었어요. 그런 일은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이름과 나이만 말하고 얼른 순서를 넘겼죠. 그 뒤로 이런저런 잡다한 대화들이 오고 갔어요. 전 그저 공기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평범한 외모 덕분에 남자들도 제게 큰 관심을 보이진 않더군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뭐해, 순영아, 빨리 내. 소지품 아무거나 내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동료의 최근에 황급히 가방을 뒤졌어요. 여자들이 소지품을 내놓으면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 걸 고르는 시기라고 하더군요. 별걸 다 한다 싶더라고요. 다른 여자애들은 립밤이니, 손거울이니, 머리핀이니 예쁘장한 것들을 내놓는데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있을 턱이 있나요? 가방 안에는 약간의 돈과 버스 회수권이 있었어요. 모두 이야기할 게 있어. 현재 여러분은 대중교통카드를 사용하지만 그때 회수권은 필수였던 거야. 그것 말고는 없어. 아, 그거 정말 아무 여자 애가 머리끈을 하나도 없니? 동료가 나를 타박할 때였어. 나가서 회수권을 보여줬더니 한 남자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 기분 나빠서 쳐다봤더니 남자가 크게 손을 내밀었어. 미안해요. 비웃는 거 아니라 너무 귀엽다고 했대. 이름이 순영이라고 했나? 그 회수권 저한테 주세요. 저는 순영이를 고를래요. 다들 괜찮다고 남자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어. 다른 여자들의 얼굴은 어두워 보였다. 그 남자가 매력적인 사나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을 짚으려고 했던 거야. 그가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나이였고 언변 좋아서 동료와 함께 만남 분위기를 이끈 사람이야. 그래서 그럼 우리 먼저 나가볼까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남자가 나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해서 참 난처했어. 미안한데 오늘 동료가 실망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나온 거야. 연애하려고 나온 게 아니야. 안에 들어가서 다른 분을 찾으세요. 그렇게 사과하고 나가려던데 그 남자가 나를 붙잡았어. 잠깐만,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나 초췌하기도 전에 순영이 선택했으니 책임져야지. 책임. 전혀. 어쨌든 실망한 거 메꾸려고 왔으면 끝까지 의무를 다지. 그러면 순영이 알려온 동료가 무엇이 될까? 좀 그러셨어요. 남자 얘기 능수능란한데 전 떠나도 되나 싶었더니 결국은 남자 뒤를 따라 영화관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화 한 편만 보고 헤어졌어요. 알겠죠? 그럼 갑시다. 그날 보았던 영화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극장 영화였지만 이젠 제목도 캐릭터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 옆에 앉아 영화를 보는 것이 생각보다 긴장스러웠어요.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남자가 내 소리를 들을까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영화를 보다 보니 끝나고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됐어 날라줘 이런데 남자가 뭔가 말하기 전에 급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수였어요. 모퉁이를 돌면서 다른 커플과 부딪혔거든요. 아마 괜찮아요 하고 말해 오담비 상자를 들고 있던 남자는 내 주스를 모두 쏟고 말았어요. 옆에 여자친구가 급하게 손수건을 꺼내 닦아줬어요. 하지만 흰 셔츠는 이미 물에 젖어 버렸어요. 자신의 셔츠를 확인하자 남자가 성을 내며 말했어요. 넌 왜 이렇게 경솔하게 다니는 건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해도 너 이 셔츠가 얼마인지 아냐 내게 알려주라는 거야. 정말 죄송한 마음이야. 남자는 얼굴을 붉혔고 점점 소리를 높였어요. 시작했어요. 당황한 나는 어쩔 줄 몰랐어요. 이미 어색한 사람 상대하는 것도 서툴른데 키가 크고 거칠어 보이는 남자가 화를 타니 너무 겁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 뒤에서 옆에 있던 만남 상대가 다가와서 그 남자와 내 사이를 막아주셨어요. 여기 정신 좀 차리라고. 서로 실수한 일인데 왜 화를 내요? 무슨 대수롭지 않은 일로 화내요? 누구, 무슨 작고예요? 디디 이 뭐예요 끼어들어. 여자 애인이 되거든. 이 남자의 애인이 되자 그렇지 않아요? 문제 있어요. 남자는 쉽게 내 여자친구단다고 말하며 그 커플을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보기에 그냥 물론 사라질 것만 같은 그 전혀 관심 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하라는 대로 세탁비를 내면 문제없다며 만약에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즉시 경찰을 불러 입꼬리를 떨자 남자는 커플한테 5,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경찰이 온다는 말에 겁이 났던 성품일까요? 그 커플은 아무 대꾸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그제야 긴장이 풀린 거예요. 괜찮아요. 참 놀랬죠. 남자는 대꾸 대신 나를 멍하게 데리고 주변 커피숍으로 가주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찻잔 한 잔을 챙겨주었죠. 이걸 위해서 말입니다. 허브차라 진정될 거예요. 남자의 말대로 차를 맑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냄새에 깨어나 시리를 감싸는 온기에 벌써 정신이 돌았어요. 좀 전에 남자에게 인사조차 못하자 당황했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남자의 넉살 때문에 웃음이 나오던데 웃다 보니 처음 만난 것 같았어요. 그냥 장난으로 말했을 뿐인데 예쁘다고 하니까 심장이 두근거리던데 맞아요.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만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했지만 나보다 경험이 풍부해서 나를 위해 잘 챙겨줬어요. 서로 2년 정도 지내고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부모님이 여자친구를 언제 만나냐며 여러모로 걱정했는데 시기가 조금 빨라서 조금 당황했어요. 우린 서두를 필요가 없어. 정말로 일처럼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나를 싫어해도 난 괜찮을까봐 걱정돼요. 겨우 뭐라든지요. 그 아이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싫어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남자친구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부모님은 분명히 나를 좋아하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 걱정은 맞았어요. 처음 인사하러 간 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고아라는 걸 알자마자 기분 나쁜 티를 내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제가 공장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하자 수저를 탁 내려놓았어요. 아가씨는 우리 집이랑 맞지 않는 것 같네요. 결혼은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엄마 놀란 남자친구가 붙잡았지만 어머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더 모진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부모도 없는 콩순이를 데려와이.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이,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뭐 틀린 말했니? 아가씨도 알아들었으면 이만 가보는 게 좋겠네요. 아버님이 상황을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어머님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 앞에서는 의연한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었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질 준비까지 했지만 하늘이 뜻밖의 새 생명을 찾아와 줬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남자친구가 제 아이를 임신했던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에 대해 남자친구는 결코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차라리 싼 길로 가겠다 해도 꼭 결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남자친구가 얼마나 고맙고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도 차마 뱃속의 아이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자 그들은 크게 화를 내셨죠. 남의 아들의 인생을 망칠 일이냐? 라며 가혹한 말씀도 많이 하셨죠. 하지만 자식이든 말든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는 법이죠. 남자친구가 집을 나와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하자 결국 우리는 결혼해야 했고 결혼식을 치렀어요. 결혼 후에 나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신혼생활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 부부는 돈이 부족해서 합가를 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엄한 가르침에 난리가 났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화물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나는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잠깐 누웠다도 하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남편을 도와 옷을 골라주고 밥을 차려주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 시어머니도 함께 식사하면 좋다고 했지만 현실은 고단한 것이었죠. 어머니는 남편이 가고 난 뒤에야 식사를 하셨어요. 나를 골려먹기 위해서였죠. 먹으면서도 국이 짠데 밥은 쇠추현데. 어찌나 잔소리를 하는지. 넌 왜 이렇게 음식을 해도 안 늙니? 이딴 걸 지금 CM이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이래서 아멘이 아비 없는 코하는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못 보고 배운 게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니? 미안해요. 어머님 인격 모독에 가까운 폭언을 들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미안하다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뿐이었죠. 그 다음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을 청소하고 닦고 장을 보러 가야 했어요. 시아버지는 물론 남편의 수입까지 모두 어머니가 관리하셨는데 살림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돈만 주셨죠. 어쩌다가 장본 돈이 좀 많이 나오면 아주 죽일 것처럼 나를 잡았어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아는 거니? 모르는 거니? 한 푼이라도 더 악착같이 깎지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거야? 집에서 놀아서 속 찌르는군 나.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라고요. 넌 내일 아침 점심 먹지 말고 굶어. 알겠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까지 압박을 받으며 나온 사실들은 결국 남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강요된 눈물을 짜내며 억울함을 호소했어 나도 며느리 생긴 것이 처음이라 새하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밥을 굶겨 고아로 모략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새로운 아가가 분가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런 억지스러움은 무슨 소리야 어머님 맨날 나한테 그러셔도 뭐.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이해되지가 않아 새로운 아이가 분가하고 싶어 하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이런 속임수를 할 수 있지 어찌하여 이런 거짓말을 어머님이 저에게 하시는 거야? 부모도 없는 아이를 집안에 오게 하려 했던 건 아니었잖아. 그리고 일만 아무리 자신 없이 했다 하더라도 그 바보래 나는 내줘야 하지만 그리고 분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욕지기를 부은 것은 무슨 소릴까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분가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맹비난을 했어요. 어디서 이런 덧내 영 좋은 연기 실력인지 남편이 정말로 믿을 정도로 속아 넘어갔어. 남편은 오히려 나에게 역정을 품었어. 그만큼 너무한 일이야. 그렇게 분가를 하고 싶어 했으면 하세요. 내가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았음 차다면 어쩌려고 했나 아니야 난 거짓말하지 않아 제발 나를 믿어줘 미안하지만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우리 한동안 거리를 두고 지내자. 그 후로 남편은 나에게 냉담해졌어. 그 사이 시어머니가 또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어. 남편은 자정 후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짓말도 빈번해졌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도시로 여행을 자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은 어깨에 흠집을 보이며 집에 들어오는 걸 보았어요. 남편은 거짓말에 차츰 통제되어 가는 것 같았고 가장 끔찍한 것은 그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 낯선 술기사에게 접촉해야 했어요. 이 순간부터 내 삶은 좀 더 힘들어졌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싶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 자신을 믿었고 아이를 잃은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제는 남편과 이별해야 한다는 걸 느꼈고 그 결정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바보 같은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 동료 명 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명 씨와 남편과의 미팅을 주선해 주었던 분이었어요. 오랜만이야 명아, 잘 지내고 있니? 명 씨에게 인사를 했는데 명 씨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순영아, 너와 상철 씨가 이혼했니? 이혼했다니 당연히 안 했어. 근데 나 오늘 시내에서 상철 씨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걸 봤어.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그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놀랐어요. 전화를 끊었는지 시어머니가 찾을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에도 남편은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때 낯선 비냥기가 나더라고요.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핸드폰을 쥐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곳곳에 증거가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바보 같아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추궁했어요. 당신 여자 생겼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명이 알지. 그녀가 당신이 다른 여자와 시내에서 걷는 걸 봤대. 제 남편이 변명이나 할 줄도 몰랐어요. 알겠어요. 남편은 바로 시인했어요. 맞아.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했어요. 나도 헤어지려고 했는데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보다 더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숨이 멈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더 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게도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내가 먼저 얘기해줬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이대로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너도 엄마 때문에 힘들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믿을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던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개가 유리컵이었죠. 유리컵이 부서지고 남편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달려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그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 좋은 아들이 바람에 피었다고 하더군요. 뭐, 바람 내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그 여자 사랑한다고 제게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 남편을 감싸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그 아들의 그 애미더군요. 내가 평소에 잘했어 봐라. 그럼 남자가 밖으로 눈을 돌리겠니? 더 잘하겠다고 매달리긴커녕 이렇게 겁이나 집어던지고 죽일 듯이 오는데 어느 남자가 바람을 안 피고 배겨? 어머님,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네, 저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전 그대로 그 집을 뛰쳐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선 연락 한 통이 없었죠. 참 철학맞게도 갈 곳이 없었어요. 망설이던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님은 태연하게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죠. 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거기에 도장을 찍고 난 이후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였어요. 아이가 없으니 양육권이며 친권이며 그 소중한 기회에 잘 성장하면서도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갖게 되었지요. 이제는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자신감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 남편과 상관없이 제 인생을 살아가며 성공과 행복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움을 극복하며 꾸준히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명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도움을 받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사 시작을 결심했어요. 3년 동안 서당에서 배우면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읊는다고 하죠. 그동안 식당에서 일하며 사람 대하는 법과 음식 솜씨를 향상했어요. 특히 김밥은 정말 잘 말아서 식당 사장들이 칭찬해줬죠. 따라서 작은 분식집을 열까도 생각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역 앞에서 리어카로 김밥을 팔기로 했어요. 처음 하는 장사라 쉽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준비하고 김밥을 만들었고 출퇴근 시간에 맞춰 판매해야 했어요.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니까 몸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잘 팔려서 끝낼 수 없었어요. 고마운 단골도 생겼죠. 특히 어떤 젊은 학생은 제 김밥을 먹으려고 정거장을 빨리 내려서 걸어왔다고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좋은 손님뿐만 아니라 추잡한 남자도 있었어요. 이혼남이라며 하러 가려는 그런 남자들이 슬펐어요. 제 김밥 맛을 인정해주시는 진상이라고 불리는 쌀가게 사장님도 한 번 와서요. 오늘 김밥 많이 팔았어요. 난 그때 근한 수작질을 한 듯해요. 이젠 들어가 볼게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냥 나한테 시집 오라니까 똑같이 이혼한 처지끼리 잘해보자고 라며 말했어요. 난 돈도 제법 있어요. 아니요, 난 지긋지긋해요. 난 남자한테서 받은 상처는 남자한테 치유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걸까봐.
난 아직 48살이에요. 아직 젊다고 생각해봐요. 응, 나와 20살 차이 나는 아저씨가 너무 소름 끼쳤어요. 서둘러 갑판을 정리하고 가려던 찰나, 그가 나를 도와줄 거라며 제 손등에 손을 스친 거예요. 난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갑자기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미안해, 늦었어. 좀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늦어져서 얼른 가자. 나를 쳐다보는 남자를 보니 눈을 찡그리더군요. 난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얼른 가자. 난 빨리 짐을 챙겨 그 자리를 피했어요. 흔한 청년이 나타났을 때 그 아저씨는 찍소리도 못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온 후에야 전 그 청년에게 인사를 했어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옆에서 곤란해 보일 것 같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김밥을 그 청년에게 줬어요. 이 정도만 드릴 수밖에 없네요. 회사 가서 드세요.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그 후로도 그 청년과의 인연은 계속됐어요.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자주 찾아와요. 제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2줄도 먹어요. 손님한테는 공짜로 줄게요. 제가 주고 먹을게요. 그 청년은 매일 같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제가 추근덕거렸던 쌀가게 아저씨가 그 김밥가게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 청년만 오면 어찌나 신경을 썼는지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시하던 덕분에 나와 그 남자는 팔짱끼리 썩게 없던 연인을 계속 따라야 했어요. 정말 그 남자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 아저씨가 제 존재 없이 시장을 돌아다닐 때는 꼭 말해줘요. 알았어요. 생애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의 선의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김밥을 다 팔아 집에 돌아왔는데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왜 이제 왔어요? 김밥 다 팔았는데. 오늘은 김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러더니 남자는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순간 남자가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그것은 큰 장미 꽃다발이었죠. 그동안 순영 씨의 진실을 본 적 없는 척종하며 연인인 척했거든요. 이제 진짜 연인이 되어줄래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순영 씨가 좋아지긴 했어요. 남자는 턱을 덜덜 떨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 생각지도 못한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제가 아무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는 동안 남자의 표정이 어둡게 변했어요.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고민 끝에 난 다가가서 남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말할 기회가 되면 사실 저는 이혼했어요.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남자들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연애나 결혼은 이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죄송해요. 제 이야기의 남자는 깜짝 놀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입을 굳게 다문 채 꽃을 건네주었어요. 남자는 순영 씨의 이야기를 이해했지만 세상에는 순영 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강요는 하지 않을게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이 꽃은 바다에 둬요. 순영 씨에게 닮은 산말이라 아깝잖아요. 전 이혼녀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순영 씨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다릴게요. 그러더니 제 상처를 다스려주는 듯한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어요. 남자가 꽃다발을 건네면서 도망치듯 장소를 떠났어요. 그 뒤 남자는 척하면서 함께 가게를 운영했어요. 남자가 지쳐 떠날 줄 알았지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겠지 하고 떠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남자는 내가 가게를 운영할 때까지 묵묵히 도와주었어요. 결국 제가 33살 생일을 맞이할 때 남자가 마음을 결정했다. 나는 결혼 한 해가 지났을 때 예비시가의 허락을 받아 저의 가게를 10단으로 확장했다. 남편이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는 내게 2살 연상이지만 IT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죠.
난 고아 출신의 이혼녀이기에 시모가 반대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나 80년대에 심은 콩은 콩이 난다고 하잖아요. 시모는 남편과 닮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젠 우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거라 했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시모 앞에서 울었어요. 결혼 1년 만에 예쁜 딸을 낳았고 육아를 하면서 가게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고 방문했어요. 나의 헬쑥한 얼굴에 보기 안 좋으시다는 것 같더라고요. 손녀를 보여줄 것이라며 남편과 데이트하러 오라고 했어요. 막무가내하긴 했지만 남편을 회사에서 불러오라고 엄포를 놓았죠. 오늘은 친구 놈이 자꾸 아는 사람 한 명한테 관심이 있었대요. 면접만 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생긴 임상철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무실로 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며 남편의 회사로 갔어요. 이미 익은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면접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의 비서가 월차를 써서 부재 중이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다른 직원들은 바빠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들어가 커피를 내리고 다과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이 벌컥 열렸고 상대방이 들어왔어요. 그 상대방은 전 남편인 이상철이었는데 서로 얼굴을 보고 굳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연히 만난 전 남편과 어색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어떻게 그러나 궁금해서 이혼했는데 당신은 청소부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누구든 본 다 비웃는 말투로 나에게 말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전 남편을 노려보았죠. 내가 청소부를 하는 것과 상관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미안해서 그러지 그러면서도 이전에 내게 잘해하라던 것은 왜 못해주는 거야? 그때 잘해줄 거라고 그랬더니 다른 여자를 택해 붙잡기도 했어. 내가 이혼해버렸구나. 그래 말해주기만 했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 내 말에 찔렸는지 전 남편은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노란 얼굴은 죽을 만큼 얼른 일들을 저질렀구나. 남자들은 멋 하나는 있을 텐데 잠깐 동안 자네 한눈 판해진다. 야, 그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해.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거든 당신에게 다 말했어. 그때새 우리 집 청소 네가 해줘야겠어. 너에게 우리의 집 쓸개 자리도 날려줄 거야. 당신은 어떤 재주로 내 질문에 설명하겠어. 전 남편은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대답했어. 너도 여기 청소하면 알 거 아니야?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 이트 회사인가? 그냥 보통 면접자로 온 것 같아. 추천으로 특별히 이직했어. 곧 여기 정직원이 될 거야. 상황을 알아야 바로 잘못을 인정해야 해. 말로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 그것도 마시처럼 전 남편은 약간 속삭이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예쁘게 보이려고 해봐. 혹시 알아, 예정이 있으니까 내가 다시 잘해줄지. 그 끈적한 목소리에 절로 소름이 돋더군요. 미친놈, 이거 안 나 바람핀 짐승 주제. 이제 와서 무슨 개수작이야. 전 결국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전 남편에게 휘둘렀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앞에 너 미쳤어. 어디서 행패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 소란에 곧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 안에 남편도 있었죠. 무슨 소른 아니? 당신 여기서 뭐해? 저를 발견한 남편은 당황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 틈을 타 전 남편이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하더군요. 화진표 사장님 맞으시죠? 저 박 부장님 소개로 온 이상철입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이 회사 청소부 아줌마가 제 전 와이프인데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좀 나눴습니다. 신사인 척 멀쩡한 척구는 전 남편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도는 소란 피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청소도구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바짝 끌어당겨 자기 옆에 세우더군요. 아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연히 회사에 들려서 조금 일을 도와줬는데 아마도 그쪽에서 오해를 한 모양이에요. 너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었어. 사실 그냥 직원들이 시켜서 한 거라니까. 내 남편은 내게 눈길을 돌렸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다가왔어. 마치 전 남편을 부끄러워하는 듯이 말이야. 내가 가만히 남편을 쳐다보니 그 자리에는 입을 벌린 채 나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는 여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하 사장님이 아니라고 해. 여기 청소부가 아니래. 맞아. 어쩌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어. 함께 일하긴 어려워 보여. 면접도 받지 않아도 괜찮아. 이만 돌아가줘. 남편의 날카로운 소리에 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다니 결심을 한다고요. 우린 이미 서로의 관계를 끊었고 더는 아무것도 없어. 박 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쫓아내는 건 너무하지 않아? 처음에 박 부장이 부탁할 때부터 당황스러웠어. 스펙도 그렇고 이력도 그렇고 우리 회사에서 딱히 뽑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 부장이 인성만 좋다고 해서 면접을 보겠다고 한 건데 내 아내에게 한 짓 하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아. 이젠 가줘. 난 쟤 어쩌지 몰라 하다가 서둘러 다가왔어. 여보 아니, 순영아, 넌 사장님에게. 내가 전에 다닌 회사에서도 해고당하고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어디 가도 힘들어. 아, 여기가 내게 유일한 기회였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우리 옛 사이를 기억하나요? 맞아, 내가 나를 방치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을 때는 뻔뻔하게 나타났지. 그래도 널 데려다가 시키는 한은 있더라도 당신은 내 남편으로 써줄 수 없어. 아, 이 회사에 꼭 다녀야 해. 얼마 전에 주식으로 잘못해서 재산을 다 잃고 빚더미예요. 용서해주세요. 그래, 남편은 자기 사정을 설명하며 빌고 꿇어서 더는 안 된다며 말했어. 마침내 보안 요원들이 나를 끌어내렸어. 속이 시원하더라. 당신은 괜찮아요. 그 사람은 아니야. 한국어 번역, 그리고 남편은 어차피 나의 걱정을 해주는 것 뿐이었어요. 괜찮다고 해도 빨리 퇴근하고 나를 챙기러 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내 곁을 지켜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더러워지면 벤츠가 온다고요. 갑자기 그런 남편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은 결국 다시 일자리를 잃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지인 소개로 우리 남편의 회사까지 왔던 거니 당연한 일이겠죠. 전 부인의 친척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상간 영화도 이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야 사랑하는 척을 하는 중녀산에 행동할 때 참 귀엽다고 생각돼요. 아, 그리고 전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얘기한 것 같아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전 어머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게 부탁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받아주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고 보니 전 시어머니와 함께 은퇴하고 전 남편의 월급만으로 살더라고요. 그런데 무지한 전 남편은 주식에 쩔어서 전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채무를 내고 결국 직장까지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아까부터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그 할 만큼 인간상으로 우리 쪽에 들어줄 수 있겠어요? 어머님 덕분에 그 쓰레기와 이혼의 부잣집 사모님이 되어 호강 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약을 올려도 그는 죽으려고만 했지만 대놓고 말하지 못해도 속이 시원합니다.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사랑해주고 시부모님도 존중해주니 외롭지 않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난 전 남편과의 아픔을 교훈 사맛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이겠죠. 이렇게 함께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